다음은요.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이끌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준비한 인물이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실 또 저희 보호관찰소는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수용시설이나 좀 기피시설은 아닙니다. 또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 수용시설을 신축해서 격리.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초대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죠. 그만큼 민정수석이 진보 진영에서 가지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최 의원님 먼저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특히나 검찰 개혁을 이끌 인물이란 말이에요. 민정수석은.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무게감을 저는 좀 뭐 기자로서 정말 무서운 힘을 갖고 있구나. 뭐 이걸 잘 느꼈습니다. 그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왔을 때 사실 조국 수석이 헌법 개정안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확대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정수석이라는 수석은 사실 뭐 비서실장이 있지만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무게감은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하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만은 이 개혁의 최일선에 또다시 특수통 출신의 검사를 앉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의 사례를 보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그냥 무대뽀로 검찰을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돌격대처럼 그냥 교수 출신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교과서대로 검찰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무릎 꿇려서 항복받는 검찰 개혁은 결국엔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적당히 어느 선에서 검찰의 말도 좀 들어주고 국민적 바람인 개혁에 대해서 접점은 과연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수석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오히려 검찰을 잘하는 인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 수석은 사실 박근혜 정부 임기 초반에 대구지검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인사들과도 굉장히 접점이 닿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사실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 말도 많습니다, 지금. 왜 오수석이야? 저분은 말이야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 기득권의 폭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공상하듯이 망상으로 개혁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조국 전 수석의 케이스에서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선행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핀셋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본 것 같습니다.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간다면 실현성 있는 개혁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르죠. 문재인 대통령은 교수 출신을 갖다가 앉혀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지 않고 바로 교과서대로 책대로 한번 해보자. 원칙대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현실적인 방안이 맞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이상형의 방안이 맞느냐. 한번 겨뤄봐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저는 변호사도 오래 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현실 정치는 조금 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더 많이 알지 않을까. 그래서 오 수석이 검찰개혁을 아마 성공리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용적 접근이라고 해석할 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산전수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실 변호사를 한 것도 인권 변호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닥 민심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바닥 법조계를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개혁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얼마나 성공할지는 아마 예. 오광수 수석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광수 수석이 중수부 중수 이과장을 냈고 특수부에서 부장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시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죠. 아니 검찰을 개혁한다 그러는데 검찰 출신의 인사를 데리고 예. 오면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착 관계가 있을 텐데 제대로 개혁이 되겠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자들도 우려가 있었고요. 예. 일부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다.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지도부와의 만찬을 통해서 왜 오수석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력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런 검찰 개혁을 여러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권에도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개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성공하는 개혁을 한다 그러면 그 내부를 잘 들여다보고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치부나 아니면은 카르텔을 제대로 정조준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검찰이라 하더라도 전체 검찰들을 마치 싸잡아서 이 뭔가 부패한 집단이나 카르텔로 보는 것은 성공하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면서 저항 세력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으로 말해서 의료개혁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대로 의료의 시스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2,000명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예. 그런 면에서는 내부를 잘 알고 정말 정치 검찰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런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수석이 오히려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지금 여러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발표가 늦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려의 그런 것들을 오 수석이 잘 알고 그런 예. 우려를 본인이 행동으로써 해소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이 분분한 상황에서의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그런 임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